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를 써놨는데 우선은 주인공은 그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그가 아니에요. 그가 아닌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 임시. 이 그는요 원래는 비판의 대상이다가 긍정적인 인물로 바뀌는, 그러니까 얘는 이 그는 입체적 인물이에요. 그럼 왜 비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1980년대가 배경이니까 그때는 못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속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속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 소시민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임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후에 임씨에 대해서 연민을 하는 인물로 바뀌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성격이 변해요.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는. 근데 여기서 나라고 안 하고 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의 심리를 전부 다 아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심리는 추측밖에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소설가 구보씨 1이라는 소설 알아요? 난광에서 항상 그거 몰라요? 몰라요. 소설가 구보씨 1일도 마찬가지예요. 구보씨의 심리는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 다 알아. 소설자가. 근데 나머지 심리는 몰라요. 추측만 해요. 누구한테 서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냐? 그한테 소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의 내면에 서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심리는 추측밖에 안 해요. 그렇지만 주인공은 그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그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임씨입니다. 제목부터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사람은 임씨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본문에는 안 나오고 뒤에 학습활동에 나오니까 그 학습활동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해서 여기다 발표 쳐놨죠. 임씨에 대한 그의 태도가 나타나거든요. 변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여기서 변한다 했잖아. 입체적 인물이 했잖아. 어떻게 변하는지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되고요. 이유가 있어요. 임씨가 너무 성실해. 그것 때문에 바뀌어요. 임씨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뀌게 되는 거고요. 현대소설이고요. 배경이 원미동이죠. 원미동이고 그 1980년대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막 그 좀 소시민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을 사실적으로 붙여요. 원미동이면 몇 년도인지가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장소랑.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삶을 좀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있고요. 현실 비판적이에요. 어떤 현실? 소시민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을 더 못 살게 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스스로 반성하죠. 그는 입체적 인물이라 했잖아. 그쵸? 반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찰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여러분? 성찰적 태도까지. 주제는 이거만 써져 있죠. 오해로 인한 타자와의 갈등과 대화를 통한 이해만 나타나 있어요. 여기 책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오해로 인한 타자와 갈등, 타자를 이해를 통한 화해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것까지 힘겨운 삶의 서민들에 대한 이해와 연민까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대충 이 정도면 여러분 이제부터 무엇을 포커스를 맞추면 되냐면 임씨에 대해서 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포커스를 맞추면서 해보시면 돼요. 그의 태도는 쉽게 알 수 있어. 그의 내면은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내라든가 노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심리 안 나타나니까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한번 추측을 해보자는 뜻이고요. 이 임씨의 성격도 우리는 몇 가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임씨가 어떤 성격인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따가 정리돼 있는 부분 보고 임씨의 성격 이거예요 하고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1980년대 도시 변두리에서 사는 페이지 60페이지고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한 편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타자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타자를 곡해했던, 오해를 했던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성찰적인 그 모습 그리고 소시민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화면에 다크서클 왜 이렇게 심하게 보이니? 화장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앞부분 줄거리. 그와 아내는 그랬으니까 3인칭이에요, 여러분.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에도 틀려요. 1인칭 관찰자 시점도 틀려.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일부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고 있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렵게 연립주택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보수하느라 제법 많은 돈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욕실 바닥에서 물까지 셉니다. 이웃의 소개를 받아 임씨에게 공사를 맡깁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임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욕실 바닥 공사를 맡긴 거 후회합니다. 전문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문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자, 그러면 임씨 이따가 할 거지만 임씨의 성격보다는 임씨의 처지 먼저 정리를 합시다. 임씨의 처지는 겨울에는 연탄 배달을 하고요. 안 적어도 됩니다.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치? 겨울 아닐 땐 연탄 배달을 할 일이 있겠니? 없는데. 그치? 다른 계절, 여름에는 무엇을 하냐? 여기 보수공사를 합니다. 보수공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임씨의 처지는 어떤 처지다? 매우 가난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가난하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까지 정리되십니까?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 했다 그랬잖아. 아까 말했지? 그 말고는 심리가 전부 다 추측으로 된다니까. 그의 포커스를 맞춘다. 왜냐면 주제 자체가 이해잖아. 갈등과 이해. 이해하는 사람은 여기서 그야. 그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럴 거야. 움직일 때마다 발부리에 치이는 세간살들 이리저리 옮겨놓으며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으며 처음에 관심이 없었어. 그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 해보았더니 임씨 역시 건성으로 사장님이야 멋지리 걸려도 아무 상관없지요. 돈 뭐 더 이상 추가되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견적 뽑은 대로만 주시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지가 백날이 걸려도 하자없이 일 해놓을 일만 남은 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씨는 어때? 자기가 했던 행동을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이해됐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임씨 말대로라면 당일로 끝낼 속삼은 아닌 듯했다. 젊은 부부는 30분쯤 일하고 나면 담배 한 대, 냉수 한 컵 하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고 젊은 녀석 단속하랴 자신이 하는 일에 신경 쓰랴 입으로 한몫하랴 임씨 속도도 그가 보면 더디기 짝이 없었다. 여기 젊은 녀석은 여러분 보조예요. 보조. 됐습니까? 임씨 따라다니는 보조예요. 자, 옆에 일기중 활동 있죠? 그의 심리가 어떻겠냐? 일을 똑바로 하지 않고 대충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느리게 하니까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수리비 풀리지 않을까? 라고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이거 오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하기야 뭐 이런 공사가 국수 가닥 뽑아내듯 직유법 쑥쑥 뽑혀나오는 재미를 주는 일이 아니겠지만 깨고 드러내고 긁어내고 하는 일은 한참 후에 들여다보아도 그게 그 모양인 것 같았어 하는 더뎌 보였죠. 그는 그렇다고 감독마냥 묵묵히 버티고 서서 잔꾀를 부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는 어슬렁거리며 집안 곳곳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감시는 못하고 일을 잘하나 이거 일부러 부풀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슬렁슬렁 눈치 보면서 감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씨를 믿었어? 못 믿었어? 못 믿었어요. 정리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우선 이해만 하세요. 처음에는 임씨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거기서 지켜보세요. 일꾼들이나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고요. 이거 아내 말입니다. 뭐야? 이거 돈 받아먹고 일 대충 할걸? 임씨도 자기 일가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있다? 소시민적 태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죠. 금전거래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소시민적 초조함과 피해의식을 막 볼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밑줄 쳐놓으세요.
자, 이거 여러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돼 있는데 본문 이해해. 일꾼에 대한 아내의 생각을 비판해보자. 몇몇 문자나 일부의 경험을 토대로 일꾼 집단 전체를 부정한다. 이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밑에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어딘지 모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아내와 같은 오류를 범한 것 찾으라는 문제를 본 적이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시김치나무를 붙이면서 아내가 행여 들릴까봐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갓난애나 징징 울어대면 애보기나 하련만은 아이는 배만 부르면 새근새근 잠들어버리는 터라 사실 그가 할 일이 딱히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목욕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임씨가 젊은이에게 건재상에 가서 쇠파이프를 가져오라고 시키고 있을 때였다. 욕조에서 세면대로 구부러지는 이음새 쪽에 사달이 난 모양이었다.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얼굴을 쳐들어 올리며 임씨가 말했어. 열심히 일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땀방울이 흘렀다는 거. 사장님 수 좀 열어보세요. 이곳에서 물이 솟구칠 것 같은데. 임씨가 시키는 대로 계량기 꼭지를 틀고 돌아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 대충 하지 않죠? 그쵸?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보세요. 요걸로 한 번만 내리치면 완전 부수처럼 솟구쳐지니까 임씨가 옆에 놓던 흑손으로 파이프를 살짝 때려치자 이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완전 사갔어요 사장님. 이거 어서 계량기 잠그세요. 터진 데 찾았으니 일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임씨는 젊은 인부를 기다리는 사이에 아내에게 냉수 한 컵 청했다. 일을 다 한 거나 진배 없다는 일꾼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아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야. 괜히 일 끌어가지고 시간 끌어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게 하고 돈도 더 나오게 할까 막 걱정을 했었던 거지. 얘는 소심인 척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면대나 변기에 손댈 것 없겠지요. 예 사모님 다른데 파이프는 구부러지게 이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리는 맨 처음 시공 때부터 욕조를 안 치느라고 닥달을 해댄 모양이에요. 목을대를 울리며 임씨는 맛있게 음료수를 들이켰다. 한철 여름 한철 집수리 일이나 한다고는 하는 사내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해서 새삼 몰골을 자세히 뜯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얘가 겨울에 연탄 배달하는 게 본업이라는 얘기를 듣고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괜히 후회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자세히 하는 거 보니까 여름철에 잠깐 이거 보수공사 하는 것 치고는 좀 정확하다, 전문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 뭐라 했어요? 몰골을 자세히 뜯어봤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임씨의 외양 묘사가 나타날 겁니다. 됐습니까? 서술 방식 똑같은 거 찾으라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묘사입니다. A 묘사 써주세요. 자, 이 외양 묘사가 나타납니다. 얼굴이 어떠냐? 자주 새겼을 티셔츠가 젖은 세탁으로 누런빛이었고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검정 고무줄이 삐져나온 추리닝, 허리끈은 소통 바느질로 터진 실밥, 물개맨 자리가 어지러웠다. 초란 차림새였다. 가난한 거 할 수 있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난한 거 할 수 있어요. 작은 체구에 비하면 근육이나 팔목의 힘줄은 탄탄해 보였고 더위로 상기된 얼굴은 이제 막 밭을 갈다 온 농부처럼 건강해 보였다. 체구는 작지만 아직 넘기지 마.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노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페이지 어디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61페이지. 사건 진행에 따른 그와 아내와 심리. 이거는 여러분 중간중간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심리 변화가. 그걸 보면서 밑줄을 칠 거예요. 자, 나의 인식이 달라진 계기. 뭐라고? 임씨가 일을 정확하게 해섭니다. 임씨의 실력을 봤죠. 다음. 오메 안돼 시간아. 몇 분이냐? 안돼. 지물포 주씨가 칭찬하는 대로 일을 잘하시네요. 그는 슬쩍 사내를 지켜 세웠습니다. 왜 그랬냐? 인간이란 칭찬 앞에 약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 내가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겠지?
이거 소시민적 생각이죠. 아직 소시민적 생각 못 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직 소시민적 생각을 못 버렸어. 하물며 저 단순한 육체 노동자야말로 이런 귀간지런 말에 자신의 온님을 바치지 않겠는가? 라고 처음에는 계속 깔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마디가 잘 계산해서 내놓은 작품을 은근히 자만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임씨를 칭찬함으로써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근데 임씨의 반응이 계산과 다르게 빗나갔습니다. 왜냐면 임씨는 소시민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머리쇼 누가 와도 일을 해도 마찬가지니까요. 목욕탕 하자 공사는 순서가 있어요. 뭐야 이거 누가 해도 다 똑같아. 내가 특별히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고 입막음을 하다 말고 그는 할 말이 마땅치 않아 주춤거렸다. 그래도 당신 솜씨가 최상급이여 하는 말도 이상하게 들릴 것이고 그래도 누군들 당신만 하게 일 처리하겠냐고 해도 속이 보여서 곤란했죠. 사모님 오늘 일이야 하자 없이 잘해드릴 테니 겨울 연탄은 저희 집에서 떼세요. 저야 뭐 연탄 장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지켜 세우든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계가 먼저인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야기가 이쯤에 이르면 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되려 임씨 자기 선전 앞에서 스스로 대답이 궁색해졌습니다. 아내 또한 딱히 연탄을 맡기겠다는 대답도 없이 웬일인지 굳어진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고향이 어디요? 라고 물어본 거. 밑줄 쳐놓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의도 물어보는 문제 가끔씩 있거든요. 얘 지금 겸연 적었죠?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화제를 돌리기 위한 말입니다. 진짜 고향이 궁금해서라든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거나 개인적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아무려면 머리 굴리는 거야 임씨보다 못하나 싶어서 그는 말꼬리를 돌려봤습니다. 어딘가 반드시 임씨를 달뜨게 할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부드러운 말로 꽉 움켜쥐어야 이 일에 정성을 쏟아 완벽한 공사를 해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을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공사를 더 열심히 해줄 건덕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소시민적 성격입니다. 여러분 A 소시민적 성격. 내용 확인 3번 문제. 공사를 잘 하도록 부추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고양요 반문하고서 쓰게 웃었다. 쓰게 웃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올 건데 여러분 이 아내는 임시 못하다가 다시 보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불신이 있어. 그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까지는 불신이 남은 상태. 그냥 도도 일을 열심히 하겠지가 아니야. 소시민적 성격이 아직 남아있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부추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그 상태까지. 원래 그래 소설은 원래 재미없어. 대동이 안 자지?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고 뭐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 말하면 기가 막혀요. 벌써 한 7, 8년은 돼가네요. 경기도 이천 농꾼이 도시 사람이 돼보겠다고 땅 팔고 와서 요 모양 요 꼴로 삽니다. 그 땅만 그대로 잡고 있었어도 라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버리고 상경을 해가지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사람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와 아내는 임씨가 자신의 속이 공사를 많이 받을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 조금씩 임씨의 지난 일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공사가 끝날 무렵 임씨는 수리할 곳에 있으면 더 고쳐주겠다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임씨를 믿지 못하죠. 그러나 그와 아내는 가끔 물이 새는 옥상에 이번에 수리하기로 하고 임씨에게 옥상 방수 공사를 부탁합니다. 임씨는 군말 없이 일을 시작했죠. 임씨는 그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굴러갔는지 알 바 없이 재빠른 솜씨로 방수액을 섞은 시멘트 배합물을 깨부숴 놓은 자리에다가 익혀 바르기 여념이 없었다. 실내 공사와 관계없지만 일껏 방수를 해놓은 고 굳기 전에 비라도 내리면 산통이 깨질 것이므로 어두워오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여름 하늘이 노상 항상 그렇듯 서너 장의 먹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고 먹장구름 뒤로 물결 같은 잔구름이 남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여름날에 변덕이 많은 날씨를 어찌 잡아두랴 싶어서 그는 흙을 묻은 손을 털었습니다. 임시 하는 일이 대충 마무리 단계인 듯 싶어 담배나 한 대 피우며 쉬어볼까 해서였습니다. 여름엔 비도 잦은데 그럼 일을 못해서 어쩝니까? 자, 여기 이 부분. 비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었죠.
흙을 내두르는 그의 손눈이 빨라졌습니다. 어느새 주위가 군청빛으로 어두워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고 해. 그래서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자, 이 부분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제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책 본문에는 안 나와요. 뒤에 학습활동에 나오거든요. 왜냐면 떼어먹힌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임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으면 비 오는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말해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가정사정 때문에 그러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쵸? 임씨의 처지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배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 여러분 이거 중략된 부분에서 대화한 걸로 알겠죠? 그쵸? 둘이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찌 비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한데 생각을 미쳤던 까닭입니다. 가난한 상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쉬는 시간 없이 끝날 때까지 할게요.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좀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내주는 걸로 하고 쉬는 시간은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끊었습니다.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가 기왕 자리에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죠.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바 없이 이웃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고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꼼꼼해! 대화만 이해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히 꼼꼼한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도 재고 저리도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것을 한 번 더 으깨어버리고 또 새로 흙선질을 거듭하곤 했다. 옆에서 보고 있자는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같았다. 열심히 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이 일하면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정리가 돼 있어요. 다음 뒤에 자, 몇 번씩이나 옥상 얼굴 들이밀고 이래 뒤쪽에 살피는 안 해도 마침내 이제 감시하려고 질렸다는 대강해주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 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드려야죠. 책임감 있는 모습 보이시죠?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가고 이음새 부분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습니다.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을 하는 양은 지켜보았습니다. 저 10손가락에 박힌 옹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뭘 생각했어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연민이 느껴집니다. 목욕탕에도 그랬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주물고 있는 일에 대한 이을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씨의 10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 돈을 받기가 민망해서 우정, 지어 보이는 열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시민적 태도도 처음에는. 이해됐습니까? 이게 오해 부분이에요. 오해. 얘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해요. 옥상의 중간에 잠시 내려왔을 때 아내도 그런 뜻 표현했습니다. 예성이로 옥상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 이제 세상에 공돈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소시민적인 발언입니다. 이해 타산적이고요. 여러분 어휘 구절풀이 8 옆에 보이실 거예요. 조그만한 거. 예상이로 옥상일이 중간 정도 지냈을 때 아내의 태도로 아내는 임씨의 노고를 인정하기보다는 공사 비용의 대가로 옥상일을 시킨 것을
미안해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밑에 아내의 이해타산적인 면모, 아내는 이해타산. 이해타산이 뭐예요, 여러분? 이득과 피해를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이해타산적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밤 10시가 지나도록 자벽분으로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불어 만들어 시킨 일도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아내는 기다린 동안 술상도 보고 있었어요. 괜히 미안해서요. 그쵸? 일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서. 손발을 씻고 계단을 나가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서야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서 순박하네요. 그쵸? 순박한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어휘 구절풀이 임씨는 자신의 작업을 늦게 마쳐서 부부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배려하고 순박한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일이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안방에서 아이들 보고 있던 노모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치하해줬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일 하고 쉬었다 하면 좋을 끼고 막 일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걸 앞으로 잘 살기요. 노모의 덕담을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여러분 어른을 공경할 수도 있는 사람이네요.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꼬 봐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안 마실 수 없겠구만은. 나는 고마 들어가 있을 테니 좀 쉬었다 가서.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한감히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목을대로 넘겼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편하게 드십시다. 나이도 서로 비슷할 텐데 말이요. 그렇게 말을 했어도 자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칠게요.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을 수 없었다. 왜일까요?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안타까운 심정, 연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칠하는 연탄 배사에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됐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기는 했다. 사장님은 금년 몇이시지요?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36의 토끼라면 그는 35의 용띠인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1살. 근데 자존심 상할까봐 배려하느라고 나이를 속이거든요. 옆에 앉아있다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이 양반은 하고 나서는 것을 그가 그래요? 나는 토끼띠지요. 서로 동갑이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본문이 해볼게요. 본문이 해볼게. 임씨 나이를 속인 이유. 그가 임씨보다 어린 사실을 알게 되면 임씨가 비참한 마음이 들까봐 배려한 것. 됐습니까? 됐어요?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쳐다봤지만 나이 속였으니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갑기념이라고 또 한 잔의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1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양스러웠죠. 토끼띠 남자들은 원래 팔자가 드세 편 아닙니까요?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선생님이 토끼띠예요.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은 신술과 고단터라 이 말씀이다. 헌데 사장님 용케 따시게 사시니 복 많으십니다.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습니다. 나이를 속였으니까요. 토끼띠가 어쩌고 했었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는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돈 드려야죠. 그런데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별표 칠게요. 아내는 A 부분에 뒷말을 못 잊고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격 흥정해야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예요. 흥정해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여러분? 흥정해 이런 표현. 그는 술잔을 들어올려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습니다. 이러면서 역시 여자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거 비판을 해봐야 돼요. 그때 당시 때 소시민적 속물성을 여성으로 일반하여 지도 이때까지 그런 생각했으면서 그 전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편견, 그때 당시 때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도 공유했던 생물조사가 아내에게 전가시켜요. 이거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거 지도 그랬거든요. 근데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거 이 부분 꼭 알고 계세요. 옥상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내주기 아깝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원에서 2만원이 모자라는 견적금을 다 18만원이었던 거죠. 내놓기를 대신 밀었다. 그때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틀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들었을 때 깜짝 놀랐겠죠? 더 받으려나? 이런 생각 했겠죠? 일을 시켰으니까. 아내가 손에 내밀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경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것은 임씨가 한참씩이나 돌아보았습니다. 그와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온 말에 주목했습니다. 긴장했어요. 돈은 더 달랄까봐.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 계산이 잘 안되네요.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줄을 긋고 했습니다. 그는 빈 술병 흔들어 겨우 반잔을 채우고는 서둘러 잔을 비웠습니다. 임씨의 머릿속에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습니다. 돈을 더 받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소시민적 태도를 버리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싫었어요.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은 보이긴 해요. 다음,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임에서 4만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 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여기서 요게도 빠지고. 느껴지시죠? 자기가 일한 만큼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미련해 보이긴 하죠. 임씨가 볼펜심을 쿡쿡 찔러가며 조목조목 남는 것을 사명해 갔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에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모두 7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언하듯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고요.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었습니다. 7만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왜냐면 시킨 일이 있으니까 한 일이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했잖아요. 7만원이요?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아내가 이제 미안함을 느낍니다. 이 부분.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엔 호소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할 수가 없이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 18만원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미안해서 그래. 미안해서. 여기에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이니까. 에이 사장님도 제가 어디 꽁이를 줬나요? 쪼목쪼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 옥상이란 품까지 제가 서비스로다가. 서비스? 그는 아연에서 아연 실색이에요. 이거 너무 놀라서 임씨의 말을 대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 할 땐 서비스 하지요.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도 없었습니다. 자, 옆에 본문 2에 임씨가 수정한 견적서의 역할 별표 칠게요. 임씨의 정직함과 착한 심성이 드러나며 그와 아내의 소시민적 속밀성을 부각시킵니다. 왜? 이 견적서 때문에 아씨 돈 더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했죠. 여러분, 그래서 소시민적 속물성이 더 잘 보여주고요. 성격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네요. 이해되시죠? 별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대꾸할 말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임씨를 의심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토끼 뛰면서도 사장님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버리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이거 노가다 자기 자신을 좀 깔 것 같네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이렇게 마음 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훨씬 더 세상 살기 힘들면서. 저는요 받을 거 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오소라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원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해서 그래요. 고맙고 미안해서.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탄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연장 가방을. 시원한 밤 공기가 술 취해서 그래요. 현관을 나서자 두 사람은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 궁리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서비스에 대한 너무 초라한 거다. 내가 임금을 낮추려고 했었잖아요. 감시하고 의심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꼈던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심리 알아야 됩니다. 왜 이랬는지 심리 알아야 돼. 왜냐면 여기에서는 인물이 이렇게 한 심리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다. 아니면 니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식 있잖아요. 디귿 오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잘 파악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 동영상 올라올 거니까 다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냥 못 보내요. 앞에 슈퍼에서 술을 한 잔 더 합니다. 뒷부분 질거리. 미안함을 느낀 그는 임씨와 함께 슈퍼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던 중 그는 임씨로부터 비오는 날이면 못 받은 연탄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으로 스웨터 공장을 찾아간다는 사연을 듣게 됩니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임씨를 선뜻 위로하지 못했던 그는 연탄값을 받으며 고향으로 가겠다는 임씨의 말을 듣고 안타까워합니다. 엄청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엄청 많은 돈이요. 뒤에 보면 알 겁니다. 69페이지에 중요한 거 있으니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첫 번째, 아내의 심리는 이제 나왔고요. 그쵸? 수업하면서 했는데 그 밑에 이 글의 공간적 배경 의미 밑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미동은 서울 변두리의 소도시예요. 그래요, 선생님 소도시에 사네요. 선생님 부천에 사니까. 자, 그의 가족이 어렵게 연립주택을 마련한 공간이며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울에 정착해서 살 수 없던 사람들이 밀려 살던 위성도시입니다. 소시민과 하층민 노동자의 생활 터전이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집값 비싸요. 부천 집값 비싸요, 여러분. 자, 가리봉동은 1980년대 공장이 밀집돼 있던 공간이고요. 상업 자본과 공장경으로 부를 축적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놈이 없는 사람 돈 떼먹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시대를 비판했는지 알겠죠? 왜 시대 비판적인지 느껴지시죠? 자본주의 밑바닥을 살면서 너 공장 노동자들이 생활하던 공간이고요. 그래서 밑줄 칠게요.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삶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그 밑에도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글이 형상화된 임씨의 모습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가난하면서도 책임감 있고 성실합니다. 정직하죠. 가리봉동으로 비오는 날 돌봐들어 갑니다. 이걸 통해서 밑에 임씨가 밑줄 세상에 배신당하는 모습을 통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밑줄 정직함을 잃지 않은 임씨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독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소시민적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와 아내와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자, 71페이지에 3번. 2번 먼저 할게요. 2번. 그와 아내의 태도 변화 선생님이랑 적었잖아요. 여기서. 그쵸? 정리하고 왔잖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 밑줄 칠게요. 겉모습을 보고 사람에 대해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타자를 제대로 알기 전에 벽을 세워두고 있는 밑줄 소시민적 모습과 자기 반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됐습니까, 여러분? 3번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647원이래요. 라면은 200원. 쌀 40kg에 34,750원이에요. 근데 생략 부분 보겠습니다.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몸을 휘감는 술 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오는 날엔 가리봉동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 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곰국만 나오나 큰 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농구화도 나오지. 우리 농구선수 아들이에요, 아들. 무슨 뜻이야? 거기서 돈만 받으면 곰국도 나오고 자전거도 살 수 있고 우리 아들 농구화도 사줄 수 있다는 뜻. 이해되시죠? 마누라 빠마값도 쏙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때 당시 때. 왜냐면 얘 임금, 보조 임금까지 합쳐서 4만 원 받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한 걸로. 보조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빼주면 얘가 얼마 벌지를 대충 알겠죠? 한 3만 원 번다고 치면 30일 내내 일해도 3, 3, 9잖아. 100만 원이 안 되는. 한 달 내내 일했을 때요. 또한 70 벌겠네요. 한 달에 70.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8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넉넉 잡고 이 사람이 2달에서 3달 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예요. 큰 돈이에요. 제 얘기를 쉐타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에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 연탄값을 떼먹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인데.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어. 근데 형씨, 그놈이 가리봉동에 대해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속이는. 느껴지시죠, 여러분? 세상을 비판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네 노가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 찌꺼덕 들어오지요, 뭐. 자, 그럼 7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맑은 날이 아니고 비 오는 날일까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은 막노동 할 게 있어, 없어? 없어서. 시간 낼 수 있기 때문에. 간다가 아니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떼먹은 돈을 꼭 받아야 한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탄값은 임씨와 그 가족에게 어떤 의미냐? 여분의 몫이 아니고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생활비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됐죠? 자, 마지막 70 이것까지만 할게요. 이 소설에 나타난 임씨의 처지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당시의 세태 밑줄 칠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요. 남의 돈을 떼먹고 호의호식하는 부도덕한 부유층들을 비판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그와 아내를 통해서는 소시민적 태도를 비판한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캐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끝인가 보. 정리는 74페이지, 75페이지에 한꺼번에 돼 있으니까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네모도 채워보실게요.